에헤이, 시청자 여러분. 옛날 옛적 오랑캐도 울고 갈 만큼 기막히고 황당한 실화 한 토막 들어보시렵니까? 때는 1902년 대한제국 시절의 한양 근교, 잘나가다 쫄딱 망해가는 최참봉네 집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집 안방에서는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으아! 이 항아리가 나한테 말을 건다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내 피 내놓으라고 자꾸 귓가에서 조잘거린단 말이다. 아이고, 대감마님. 그건 항아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님이 사흘 밤낮으로 약주 드시고 취해서 내는 트림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이 영롱한 핏빛 자태를 보아라. 여기에 사람 영혼이 들어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미친 오우라가 풍긴단 말이냐. 사람 피를 섞어 구우면 가문이 떡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미신에 팍 꽂혀버린 최참봉. 도자기 하나로 인생 역전, 한양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원대한 야망을 품고 버린 조선판 잔혹 블랙 코미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로 만들었다는 백자 항아리에는요, 천지를 개벽할 만큼 골 때리는 진실과 상상 초월의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오싹하기도 한 이 황당무계한 야사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나레이에이터, 조선 말기, 한양에서 도자기 만드는 걸로 좀 쳐주던 최참봉 가문.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서양 사기 그릇에 신식양은 냄비가 쏟아져 들어오니 최참봉네 기와집 기둥뿌리도 아주 과자 부스러기처럼 바슬바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는데 허세와 체면은 하늘을 찌르던 최참봉. 그는 매일 밤 안방에서 막걸리를 나발 불며 족보만 만지작거렸던 것이죠. 헐. 방금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셨다. 조선 최고의 피처링 도자기를 만들면 황제 폐하가 스카우트하러 오신다고 했어. 에휴, 또 꿈자리 타령이십니까? 황제 폐하가 오시기 전에 쌀가게 주인이 채권 추심하러 오게 생겼습니다. 조용히 해봐라. 고서에 이르기를 인간의 피와 목숨을 바쳐 태토를 짓고 굴가마에 구우면 전무후무한 핏빛 백자가 탄생하느니라. 네. 사람 피요. 대감, 요즘 혈액형이 뭔지는 알고나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십니까? 하지만 허세의 영혼을 판 최참봉에게 아내의 잔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지요. 최참봉은 집안 남은 집기를 다 팔아치우고 산속 깊은 곳에 가마터를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월급 빵빵, 식사 제공, 초보 환영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머슴들을 모집했는데요. 여기에 낚여서 들어온 불쌍한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순진무구한 머슴 돌쇠였습니다. 마님, 이번 흙은 유난히 질적질적하고 붉은 빛이 도는 게 꼭 양념게장 양념 같구마요. 냄새도 살짝 비릿하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개발한 특허받은 레드 흙이다. 토종 황토에 과옥을 섞어서 그런 것이니 헛소리 말고 팍팍 치대거라. 허허, 한약재요? 근데 왜 저쪽 구석에서 돼지 족발뼈 같은 게 떨어져 있습니까? 작업장 위생 상태 보고서 안 썼냐? 헛눈 팔지 말고 일해. 순진한 돌쇠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밤마다 가마터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피, 내 돈 하는 이상한 신음과 함께 최참봉이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가마 안으로 던져 넣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헐, 대박. 참봉 마님이 진짜 사람을 가마에 넣는 거 아니야? 어제 들어온 이 서방이 아침부터 안 보이더만. 혹시 도자기 재료가 된 건가? 으아! 조금만 더 견뎌라.
내 놈의 희생으로 내 가문이 다시 떡상할 것이니라. 미쳤다 미쳤어. 살인마 도자기 장인이었어. 여긴 미친 집단이다. 당장 도망쳐야 해. 공포에 질린 돌쇠는 그 길로 신발도 벗겨진 채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도예가라고 확신한 것이죠. 돌쇠는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관하로 뛰어갔습니다. 사토, 사람 살려요. 최참봉이 가마터에서 사람들을 잡아서 도자기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뭐라냐, 이 새벽에. 최참봉 대감이? 그 뼈대 있는 양반이 사람 피로 도자기를 구워? 내 놈이 드디어 막걸리를 대병으로 마시고 정신을 놓았구나. 진짜라니까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요. 하지만 포졸들은 돌쇠의 말을 코웃음치며 쫓아냈습니다. 당시 최참봉이 관아에 뿌려둔 뇌물과 양반이라는 신분벽이 너무나 높았던 거죠. 결국 돌쇠는 쟤라 모르겠다. 내 목숨이나 건지자 하고 한양 밤거리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돌쇠가 도망치거나 말거나 최참봉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핏빛 백자를 완성했습니다. 불에서 막 꺼낸 항아리는 완벽한 유선형에 이상하게도 햇빛을 받으면 불그스름한 핏줄 같은 선이 오글오글 움직이는 듯했지요. 최참봉은 입이 귓가에 걸려서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최참봉네 집에는 진짜로 온갖 기이하고 엉뚱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으악. 대감. 방 안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아니 또 왜 그래? 귀신은 무슨 귀신? 저 항아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어디 보자. 진짜로 항아리가 배고프다고 소리를 내네? 거봐요. 사람 피로 만들어서 원혼이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다음 날부터 최참봉의 아들은 이유 없는 환각에 시달려 헛소리를 해댔고 최참봉 본인도 밤마다 항아리가 자신을 노려보는 환영에 시달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을 살리겠다고 만든 도자기가 순식간에 집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과연 최참봉이 만든 이 항아리의 정체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혼이었을까요? 최참봉 가문이 맞이하게 될 충격적이고도 기막힌 반전은 잠시 후에서 이어집니다.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 피를 섞어 구워냈다는 전설의 핏빛 백자 항아리. 그 항아리가 안방에 들어온 뒤로 최참봉네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항아리 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이상한 기곡 소리가 들려오질 않나. 멀쩡하던 아들은 눈이 뒤집혀서 헛소리를 해대고 최참봉은 환각에 시달려 밤마다 칼을 들고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와라. 이 항아리 속에 숨은 원혼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단 말이다. 아이고, 저 양반이 진짜 미쳤네. 대감. 제발 그 칼 좀 내려놓으세요. 이러다 가문이 살아나기는커녕 온 식구가 귀신에 씌어 죽게 생겼습니다. 안 된다. 이 항아리는 황제 폐하께 바칠 내 희망이다. 내 눈이 흙으로 덮여도 이 항아리는 절대로 부술 수 없다. 결국 참다 못한 부인 권씨는 마당에 거적대기를 깔고 무당을 불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도자기 흙이 되었다는 불쌍한 영혼들의 한이라도 풀어주려 했던 거죠.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박수무당이 칼을 들고 굿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도다. 오도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오도다. 붉은 핏빛 머금은 흙 속에서 천년의 한을 품고 찾아왔구나. 이 항아리를 당장 가마터에 던져 부수지 않으면 이 집안은 사흘 안에 멸문지화를 당하리라. 이놈이 어디서 감히 가짜 구판을 벌이느냐. 이건 국보급 도자기란 말이다. 절대로 못 부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참봉네 집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관아의 포도대장과 포졸 수십 명이 몽둥이와 포승줄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최참봉네 이놈, 내 놈의 죄상이 천하에 드러났다. 당장 저 살인마 참봉놈을 포승줄로 묶어라. 아니, 포장나리.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양반의 집에 감히 이렇게 무단으로 난입하다니요. 양반, 사람을 잡아서 도자기를 만든 놈이 양반이냐. 산속 가마터에서 의문의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제보를 받고 우리가 가마터를 샅샅이 수색하고 오는 길이다. 포도대장의 말에 최참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집안 하인들과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마님이 진짜 사람을 죽여 도자기를 만든 게 맞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포도대장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최참봉네 이놈, 내 놈이 가마터 뒤편 굴다리에 은밀히 숨겨놓은 그 시체들을 우리가 다 찾아냈다. 시체라뇨? 포장나리, 그게 무슨? 이놈아, 이게 다 무엇이냐? 네. 족발뼈요. 돼지 피통이요. 그렇습니다. 포졸들이 가마터 깊은 굴다리에서 찾아낸 것은 사람의 유골이 아니라 동네 정육점에서 사온 돼지 뼈와 돼지 피통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포장나리, 그게 다 돼지 뼈라고요? 그렇소. 사람 시체는커녕 돼지 피를 토토에 섞어 반죽한 흔적과 돼지 족발뼈만 수두룩하게 나왔소. 아니, 그게 말입니다. 포장나리. 사람 피를 구하려니 무섭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정육점 마장동 김씨한테 부탁해서 돼지 선지랑 돼지 뼈를 대신 넣은 것인데. 아하. 사건의 전말은 참으로 황당무계 했습니다. 최참봉은 사람 피로 도자기를 구우면 가문이 떡상한다는 고서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차마 감옥에 가거나 사람을 죽일 용기는 없었던 소심하기 짝이 없는 허세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몰래 밤마다 도축장에서 돼지 피와 돼지 뼈를 사다가 머슴들 몰래 가마에 던져 넣으며 혼자 진간 재물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가마터에서 밤마다 내 피, 내 돈 하며 소리를 지르던 인물과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머슴 이 서방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 관아 정문으로 사지 멀쩡한 이 서방이 껄껄 웃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참봉 마님. 저 찾아 헤매셨습니까? 이 서방 내 이놈. 내 놈이 밤마다 가마터에서 비명을 지르고 사라지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십니까? 마님이 야간 연장 근무 수당도 안 주고 밤마다 돼지 선지 냄새나는 흙을 치대라고 하니까 제가 야간 작업하다가 허리가 틀어져서 내 피 같은 내 돈 하고 소리 지르고 밤중에 야반도주에서 고향 집에 쉬러 갔던 것입니다. 이 서방의 고백에 현장에 있던 포졸들도 무당도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항아리에서 들려오던 그 기괴한 꾸르륵 소리와 최참봉 일가가 시달렸던 환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허허, 기가 막히는구먼.
도자기 전문가를 불러 조사해보니 이 항아리는 덜 익은 데다가 돼지피와 밀가루를 괴상하게 섞어 구워서 내부에서 가스가 차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스가 미세한 균열로 새어나오며 꾸르륵 소리를 낸 것이고 부패한 돼지피 냄새와 약주 기운 때문에 온 식구가 환각을 본 것이었소. 연쇄 살인마인 줄 알았던 최참봉은 결국 사람을 죽인 죄는 없었지만 민심을 어지럽히고 사기극을 벌인 죄로 곤장 50대를 얻어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돼지 피 백자 항아리는 관아 앞마당에서 포졸의 몽둥이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도자기 하나로 인생 역전을 꿈꾸던 최참봉의 원대한 야망은 곤장 자국 선명한 엉덩이와 함께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린 가문 떡상을 꿈꾸던 최참봉의 황당한 야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그릇된 욕망과 일확천금을 노린 허황된 미신이 결합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편법과 요행으로 만들어낸 피로 물든 항아리는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이 될 뿐이지요.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을 경계하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밤 깊은 시간, 여러분도 혹시 어딘가에서 꾸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신다면 귀신이 아니라 출출한 여러분의 배꼽시계 소리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